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나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생겼죠. 나이는 꽤 먹은 겁니다. 그저께 올린 거하고 나이는 같은 건데 좀 작습니다. 조금 작죠 이거. 이것도 꽤 크긴 크지만은 그저께 올린 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나무가 엉망으로 생겼죠. 요거를 이제 잘 다듬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잎이 다 다듬어졌죠. 잎사귀를 다 뽑아 버렸습니다. 이제 지난 6월달 이후에 나온 잎만 남겨두고요. 1년 전에 나왔던 잎은 싹 다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굵은 철사를 또 감도록 하겠습니다. 사 4mm부터 이렇게 감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5시 40분 됐습니다. 이제 다들 작업들 끝나고요. 다들 퇴근시키고 그러고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혼자 작업장에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자꾸만 온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조급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요, 항상 좀 조급하죠. 나무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하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새 좀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서리가 오지 않을까, 얼음이 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들요. 물론 서리가 맞고 얼음이 얼어도 이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래도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떨어진 후에 캐는 작업을 하는 것과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캐서 하우스 안에다 집어 넣게 되면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저희가 철사를 감죠. 이게 철사를 감는데 밭에서 얼음이 좀 언 상태에 영하 3도, 4도 떨어진 이후에 캐게 되면은요, 이 나무 가지가 많이 빳빳해집니다. 이제 철사가 훨씬 많이 들겠죠. 이제 아주 느낌으로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빳빳하게 되면 잘 부러지죠, 나무가. 빳빳한 나무를 무리하게 이제 하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철사가 많이 들게 되고 또 이제 힘은 훨씬 또 더 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일찍 캐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제 하우스 안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빳빳해지질 않습니다. 물론 밤에는 하우스도 비닐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음은 꽁꽁 옵니다. 똑같이 바깥에 있을 때와 똑같이요.
비닐 한 겹 때문에 그 온도가 몇 도나 차이 안 나겠죠. 뭐 1도 차이나 그 정도밖에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더라도 다음날 빨리 이게 또 햇볕이 나서 바로 이제 얼음이 녹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하우스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빳빳하게 안 됩니다. 이제 봄까지요. 겨울 내 저희가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계속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해드리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드릴 때 이렇게 그 작업할 때는 일체 뭐 만드는 작업은 못합니다. 주문이 이제 들어오지요. 뭐 몇 개씩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도 일체 이제 그런 내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양이 아니신 분들은 일찍 뭐 캘 필요도 없겠지만은 좀 늦게 캐는 게 좋습니다. 나무한테는 물이 완전히 다 내린 다음에 성장이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이제 손을 대는 게 좋죠. 저희는 이제 좀 많은 숫자를 이렇게 하는 그 전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찍 해 드려야 됩니다. 철사값이 굉장히 철사값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죠. 철사가 과거에는 좀 쌌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철사값이 오른 다음에 그 후로 철사 가격이 수입가가 떨어졌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철사값은 떨어지지 않고 한번 오르면은 모든 이제 물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지요.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철사가 가능하면 많이 들지 않도록 나무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철사를 구입하면은 몇십 킬로 정도는 뭐 문제가 아니고 몇백 킬로씩을 삽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에 많이 구입할 때는 1300kg까지도 한 번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몇백 킬로씩 삽니다. 한 번에 한 300kg, 400kg 그렇게 주문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겠죠. 한 굵기에 따라서 한 10kg 정도만 구입을 해 놓으시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 감았다가 푹 풀었을 때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또 하시오.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쓰다 보면은 또 빳빳해집니다. 철사가 햇볕을 많이 보고 이제 그래 하다 보면은 빳빳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썼던 철사는 이제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사용할 기회가 안 생기지만은 간간히 이제 철사를 풀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빳빳합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첫째는 손이 많이 아프고 이제 하니까 부드러운 철사를 이용해야 되겠지요.
물을 주고 이거 감아진 상태에서 햇볕을 많이 보고 하면 빳빳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틀어서 다시 썩기 위해서는 좀 이게 똑바로 이제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나무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지요. 철사를 저거 꼬불꼬불하게 된 걸 펴서 쓰고 할 그런 이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늘 그렇다고 해서 늘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쉬고 놀아야죠. 철사 그런 거 꼬불꼬불한 철사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피고 뭐 그럴 이제 정신이 없지요. 너무나 이제 피곤하고 하면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쓸데없는 도움이 안 되는 말만 자꾸만 하네요. 내일은 흐리기만 하고 모레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오늘도 흙이 다 젖어 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는데 밭에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덜어내서 실어야 하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완전히 밖에서 서리도 맞고 얼었을 때 좀 영하 4도 5도 떨어지는 그런 추위에 견디고 난 다음에 캐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캐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야생에 있는 나무들은 겨울에 캐면은 좋습니다. 겨울에 2월달이고 1월달이고 뭐 12월달도 관계없고 아무 때나 캐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많이 캐가지고 이제 그 경험 삼아 이렇게 자꾸만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나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어린 나무, 제가 늘 여름에 많이 만들었던 나무, 그런 나무가 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소재는요, 이런 것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이미 나무가 이 목대 자체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어린 나무들은 여러 가지 모양을 더 이렇게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야생에서 많이 그 씨앗 떨어져 나온 거요. 그거를 많이 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경험 삼아 재미 삼아 그렇게 해 보시면은 그게 좋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많지요. 왜 바닷가에 걸 자꾸만 캐라고 하느냐고 이제 그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몇천 명에 한 명 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캘만 한 데서 캐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캐란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막 캐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굵은 철사를 다 감았죠. 이제 작은 철사가 감아야 하는데 굉장히 이 가지수가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이걸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거 다 보시려면은 1시간 이상 봐야 하니까 잠시 또 영상을 멈춰 가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영상을 잘라내게 하면은 제가 그 좋은 말씀 드리는 것도 없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잘려 나가니까 이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잠시 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작은 철사가 거의 다 감아졌습니다. 이거 감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영상을 킨 거고요. 네, 이제 모양 잡기를 해야 됩니다. 예, 다 감아졌습니다. 이제 어떤 수영어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참 막막하죠, 처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느 쪽까지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가지를 이 몸통 쪽으로 좀 당겨줘야 되겠죠. 예, 너무 멀리 가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로 곡을 주게 되면은 좀 당겨집니다, 몸쪽으로. 네,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세워 보겠습니다. 이 저녁 때 전기불 밑에서 이렇게 하니까 영상이 제대로 좀 화면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에보다는 더 화면이 잘 안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세워주게 됩니다. 가지는 옆으로 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다 쉽습니다. 이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요. 부드럽습니다. 나무가 빳빳하지 않고요. 이제 겨울에 얼음이 어는 장소에서 이제 늦게 캐게 되면은 많이 빳빳합니다. 무리하게 쉬다 보면 이제 딱 소리나 부러지기도 하고요. 근데 딱 소리 날 정도로 한쪽 가지가 딱 벌어져도요, 다시 그게 이렇게 적당히 껍질을 다시 붙여서, 한쪽 껍질은 이제 잘린 상태가 아니지요.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한번 딱 소리 난다고 해서 그건 쏙 침이 이제 부러지는 소리죠. 그럴 때는 원위치 시켜서 잘 그거 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말로 죽을까 염려가 되시면은 고기를 다른 그 이끼가 있는데, 수태라고 하는 거, 인삼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이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너덜너덜한 그런 이끼. 그런 거를 좀 감싸 가지고 또 비닐종이로 싸면 더 좋고요. 비닐종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상처에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목 딸 때 하시는 방법 아시죠? 알의 껍질을 한 1cm 이상 까가지고 이제 그 이끼 같은 걸 해서 감싸주면은 그 뿌리가 나오는 거 있지요. 그렇게도 사기 때문에 딱 소리 날 정도로 부러진다고 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요. 이제 지그재그로 그걸 줘서 몸통 쪽으로 좀 당겨 가지고 좀 가지를 짧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하나하나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 모양을 잡았다가 다시 흐트러뜨려서 다른 모양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여름철이나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하시면 더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리저리 제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하는 건 잠깐 합니다. 철사 감는 거에 시간을 대면은 반도 안 걸리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소나무는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그런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는 그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가까운 산이나 바닷가나 가서 소재 좀 캐다가 일단 심어 놓게 되면은 이제 가지를 많이 잘라 버려야 됩니다. 늘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많이 잘라 버리고 짧은 가지 몇 개만 두고 다 잘라 버려야 잘 삽니다. 그럼 뿌리가 많이 끊어져 이제 잘려 나갔어도요. 그렇게 되면 잘 삽니다. 이제 뿌리가 잘려 나간 거에 비례해서 이제 위에 가지를 거의 다 잘라 버리고 아주 작고 짧은 눈 몇 개만 두시고요. 이제 잘라 버리고 다 끊어 버리고 마사에 심어 가지고 절대로 물 말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다 잘 삽니다. 이제 두시는 장소를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어디에 두건 관계 없습니다. 햇볕 보고요. 햇볕이 충분히 보고 이제 물과 공기 그게 중요하지요. 햇볕과 물과 공기 그 공기가 없는 데는 없지요. 햇볕도 웬만한데 다 들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입니다. 물은 꼭 사람이 쏘야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려 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에 아무리 꽁꽁 얼는 장소에 밖에 두셔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밖에 콘크리트 위에 두셔도 괜찮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요. 강원도의 그 바위틈에서도 살아남지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송백류 나무들은요 얼어 죽지 않으니까 이제 되풀이 말씀드리지만은 봄철 돼가지고 지난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로 얼어 죽은 거 아니고 물 말라 죽은 겁니다. 탱탱하게 이제 단단하게 얼어 버리니까 물들을 안 타고서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얼어도 물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낮에 조금 녹았다 밤에 다시 얼고 이제 밖에 두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안 죽습니다. 그럼 어는 게 안타까운 물들을 안 주시고 등한시하니까 그래 다 말라 죽는 거지요. 그래 절대로 말라 죽는 것이 얼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만드는 데는 이 작은 철사 감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지요. 잠깐 이렇게 됩니다. 몇 마디 이렇게 말씀 이제 드리는 동안에 이제 다 됐죠.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고 이제 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 몇 번만 만들어 보셔도 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만 보면 다 하시겠죠. 이렇게 나무가 곡은 좀 들어갔지요. 옆뿌리도 좋고요. 뿌리도 괜찮고 곡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모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멀리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아주 어릴 때 큰 가시를 잘라 버린 거겠죠. 없는 것보다 낫죠. 예, 우의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분재 만드시는 분들이 한쪽에서만 이쁘게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잘 만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예, 어느 쪽에서 봐도 상관없죠.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 만들지 못하는데. 이 잎사귀 자체는 어느 쪽에서 봐도 이렇게 약간의 삼각을 이루게끔 수영을 이렇게 잡습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들 틀리죠. 뿌리가 그래도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